안녕하세요, 상승효과입니다. 오늘은 압도적인 수익률 연 178%의 수익률로 2020년 ETF계를 씹어먹은 유망 ETF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수익 투자처 찾기 어려워합니다. 4차 산업혁명 수혜주 어려워하죠? 하지만 그런 분들도 쉽게 고수익 종목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혁신에 투자하는 ARKK, ARKK ETF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돈나무 누나라고 불리는 캐시 우드라는 CEO가 있습니다. 2년 전 테슬라가 불과 48달러에 불과했을 때 800달러가 간다고 예견을 했던 CEO입니다. 세상 모두가 그녀를 비웃었습니다. 테슬라가 이익도 나지 않을 때고 상장 폐지까지 이야기가 나오던 때였죠. 하지만 결국 테슬라는 884달러를 달성합니다. 이렇게 혁신 기업을 미리 알아보고 투자를 했던 그녀의 이름은 캐시 우드. 오늘 소개해드릴 ETF가 그녀가 만든 ETF입니다. 나스닥 100 QQQ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죠? 하지만 이건 너무 거대하다는 거예요. 너무 대형주 위주고 혁신적인 성장은 어려울 거다라고 캐시 우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RKK, 이 ETF에서는 혁신적으로 성장할 기업에만 투자를 하고 있어요. 바로 아크 운용사의 아크K, 이 ETF입니다. 수익률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스파이, S&P 500 추종 ETF죠. 그리고 QQQ, 우리가 10년 동안 매달 사고 있는 이 QQQ,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죠.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ARKK, 그냥 차트로만 보더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압도적인 수익률을 이 ARKK가 내고 있죠. 무려 연수익률 178%입니다. 반면 QQQ는 연수익률 46%, 최근 1년이죠. S&P 500 추종 스파이 같은 경우는 최근 1년 동안 연수익률 18%입니다.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비중이 ARKK가 가장 높죠. 높은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수익률 자체는 ARKK, QQQ, 스파이 이런 식이에요. 3년으로 가더라도 수익률 57%, 최근 5년으로 가더라도 56%, 장기간으로 가더라도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테슬라가 2020년 급격하게 주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 영향이 가장 컸죠. ETF 자체의 모토이기도 한 이 파괴적 혁신, 여기 걸맞는 압도적인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이 ARKK 어떤 ETF일까요? 이 ETF는 액티브 ETF라고 해가지고 펀드 매니저들이 직접 관리를 합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QQQ나 스파이 이런 것들은 패시브 ETF거든요. 그냥 지수를 추종하는 거예요. 지수만 따라갑니다. 펀드 매니저들이 할 게 없어요. 하지만 이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펀드 매니저들이 능동적으로 관리한다. 종목을 수시로 교체하고 추가하고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ARKK는 이 아크 운용사의 액티브 ETF 중에서 대표격이죠. 자동화, 인터넷, 유전공학, 핀테크 이렇게 각각 펀드별로 투자하는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ARKK는 혁신 기업이면 다 투자해요. 자, ARKK 2014년 10월 달에 개시했습니다. 6년이 좀 넘었죠? 그리고 특이할 만한 점은 비용이 높다는 거예요. 0.75%거든요. 액티브 ETF이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들이 직접 운용을 하죠.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ETF 같은 경우에는 보수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뭐 0.1%, 0.2%, 0.3%, 0.4% 비싸봐야 그 정도인데 굉장히 높죠. 게다가 연비용이에요. 매년 내는 겁니다. 현재가는 146달러, 16만원이 조금 넘죠? 그리고 보유 주식수는 총 52개.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이 테슬라 9.19%, 그리고 로쿠 7.6%입니다. 테슬라 비중이 보시다시피 가장 높고 상위 2개 종목이 17%, 상위 10개 종목이 비중이 46%예요. 이 상위 10개 종목, 특히 테슬라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거죠. 이게 액티브 ETF이기 때문에 종목이 많이 바뀝니다. 그냥 지수를 쫓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테슬라는 6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1등이죠.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전 2등이었던 인바이테 무려 8.8%였는데 지금 6위로 밀렸어요. 스퀘어는 5위로 밀렸죠. 3% 정도 비중이 줄었고 크리스퍼 테라퓨틱스 비중은 줄었지만 상위 종목들 비중이 변동이 되면서 3위로 올라갔죠. 그리고 6개월 전에는 없었던 텔라닥이 4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펀드 종목과 비중이 수시로 바뀐다는 거예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더 유망한 종목, 더 많이 오를 종목 그런 종목들로 리밸런싱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우리는 0.75% 1000만원이면 75,000원이에요. 이 비용으로 혁신 기업 발굴을 세계 인류 펀드 매니저들에게 일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ETF에 포함된 상위 5개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테슬라, 다 아시죠?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2위인 로쿠 7.6%, 텔레비전 스트리밍 플랫폼이에요. 크리스퍼 테라퓨틱스 4.8%, 3위. 유전자 가위로 유명합니다. 암 그리고 당뇨병 치료제 개발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4위 텔라닥 4.6%, 원격 건강 플랫폼이죠. 마지막 5위 스퀘어 4.6%, 굉장히 유명하죠? 온라인 결제 서비스입니다. 트위터 CEO인 잭도시가 CEO로 있는 회사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이 있다면 한 번씩은 들어봤을 수도 있겠지만 생소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선구적으로 혁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신생 기업들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이 그래프는 기업의 성장 사이클을 나타냅니다. 창업기를 거쳐서 성장기 그리고 성숙기, 쇠퇴기에는 쇠퇴를 하거나 유지하거나 재성장을 하거나 이렇게 갈라집니다. 여기서 성장기업이란 어딜까요? 성장기업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가장 주가 상승률이 높은 기업, 앞으로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여기에 포진이 돼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성숙기에 진입한 이런 기업들, 여기는 이미 시장 점유율을 많이 가져온 기업들이에요. 캐시카우, 현금 흐름이 많이 발생하죠. 배당을 많이 줍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카콜라, P&G 이런 회사들, 이 혁신기업 중에서 ARKK는 이 창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에 있는, 즉 성장성이 가장 높은 시기에 있는 이런 회사들을 발굴한다는 거예요. 모든 기업은 성장 초기 수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주가 상승률이 이때가 가장 높아요. ARKK는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럼 이 ETF의 장점은 뭘까요? 혁신 기업에만 투자한다는 거예요. 기존 틀에서는 판단할 수 없는 혁신 기업들,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QQQ, 100위 안에는 들지 못하지만 굉장히 미래 성장성이 있는 높은 성장성을 가진 기업도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시총은 적더라도, 그리고 지금 이익은 나지 않더라도 미래에 급격히 성장하고 미래에 급격한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회사들, 그런 혁신 기업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자연히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이미 거대한 공룡 같은 기업이 된 거대 기업이 아니라 제2의 팡이 될 수 있는, 제2의 테슬라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고 거기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위 20%에 집중한다. 최근 1년간 압도적 수익률 연 178% 달성을 했죠. 파레토의 법칙 아실 거예요. 상위 20%가 80% 비중의 매출을 낸다. 즉 상위 20%에 집중했을 때 80%의 효율성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ARKK는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성 그리고 수익성을 극대화한 전략이죠. 그리고 마지막 펀드 매니저가 운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큰 장점입니다. 상황에 맞게 종목 선정, 교체, 비중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보셨다시피 이런 식으로 불과 6개월 만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시장 상황 그리고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펀드 매니저들이 계속 종목을 교체하고 성장 동력이 떨어진 기업은 빼내고 이걸 직접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또 주가가 조정을 했거나 해당 기업의 주가가 조정이 됐을 때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종목을 바꾼다던가 이런 능동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변동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성장 그리고 더 큰 보상에 베팅을 하는 시스템이죠. 이 말은 즉 수익률이 높은 만큼 리스크도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지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별 기업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기업 몇 개가 망가졌을 때, 성장 동력이 떨어졌을 때 수익률이 확 꺾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이런 높은 변동성을 가진 기업들, 특히 하락장, 증시가 조정을 맞을 때 하락률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높이 올라간 기업이 더 많이 빠지게 돼 있어요. 이런 건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겠죠. 또 공매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수소차 업체 니콜라도 공매도에 노출이 되고 나서 너네 주가 우리가 떨어뜨리겠다 표적이 되고 나서 주가가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특히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하고 초기 성장세에 있는 그런 기업들, 안정성보다는 성장성, 이익보다는 매출의 증대, 규모의 증대 이런 부분에 더 치중하는 기업일수록 시총도 낮고 책 잡힐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 공매도에 노출이 된다면 큰 주가 하락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 비중이 높다는 것. 거의 테슬라와 함께 성장해온 ETF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테슬라 하락 시 영향이 크겠죠. 하지만 이 캐시 우드 CEO는 여전히 테슬라의 성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단점은 고비용이라는 거. 운용보수가 매년 내는 0.75%, 1000만원 투자하면 75,000원, 1억이 되면은 75만원이죠. 매년 75만원씩 낸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이 비용률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수익률로 보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ARKK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하락장 또는 조정장 시 높은 손실이 가능하다는 것. 어쩔 수 없이 고위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여기 투자하는 ETF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 ETF 자체의 태생적인 특성이죠. 그래서 이 캐시우드는 이런 성장주는 5년 이상 꾸준히 들고 가야지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변동성을, 높은 변동성을 감당할 수 없는 준비되지 않은 개인 투자자라면 이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을 만큼만 투자를 해야겠죠. 그리고 액티브 펀드의 한계, 일단 비용이 높다는 것, 종목 교체가 잦다는 것, 지금 내가 도대체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 건가? 그것도 모르면서 투자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너무 올랐다? 계속 말씀드리죠? 이런 투자는 한 시점에 몰빵하면 안 돼요. 어느 일정 타이밍에 투자를 몰빵으로 하게 되면은 매수 단가가 확정이 돼버립니다. 거기서 조정이나 하락이 돼버리게 되면은 손실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많이 올랐을 때는 분할해서 매수한다. 분할 매수가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매매 팁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ARKK 이렇게 투자하셔야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비중으로, 그리고 몰빵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짤 때도 내 자산이 1억인데 1억 모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고위험 상품에 투자가 돼 있다. 안 되는 거예요. 안전자산, 현금, 그리고 이런 고위험 상품에 들어가 있다면 저위험, 안정적인 상품에도 투자가 돼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의 전반적인 위험 수준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편입 기업이 계속 바뀌죠.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캐시우드 누나만 믿지 말고 내가 직접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ARKK ETF에서 어떤 투자 힌트를 얻어야 될까요? 미래 주도 산업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얘기는 많은데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 산업에 대한 설명을 들어도 그게 뭔지를 모르겠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 이 펀드에 편입된 그 종목들 그리고 산업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기업들, 이런 산업들이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높구나. 인류 펀드 매니저들은 이런 기업을 성장성이 높은 기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내 투자 아이디어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해당 편입 종목을 공부해서 내가 그 종목에만 직접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아크 운용사의 빨대를 꼽는 겁니다. 그리고 이 ARKK ETF의 편입 종목, 그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통해서 시장 트렌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전과 지금의 종목 많이 바뀌었었죠. 왜 그 종목들이 빠지고 왜 다른 종목이 올라갔는지, 왜 이 아크 운용사는 그 종목을 팔았는지, 다른 종목을 더 샀는지, 이런 걸 통해서 해당 산업 그리고 해당 기업, 이런 시장의 트렌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공부가 됩니다. 종목 교체와 비중 변경, 여기서 시장 트렌드와 기업 상황에 대한 힌트를 얻는 거죠. 자, 그럼 ARKK 어떻게 매수하는지 증권사 어플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증권사 어플에 접속을 합니다. 여기서 검색창에 ARKK를 치시면 돼요. ARK까지 치면은 관련 ETF들 쭉 나오는데 우리는 ARKK, 아크K 149달러 한 주면은 우리 돈으로 164,900원이죠. 이거를 주문해서 사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ARKK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이 ETF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은 상품을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상품들도 있구나. 시장에 이런 투자 상품이 있구나. 계속 공부를 해 나가시면서 나에게 맞는 상품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투자 상품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날이 갈수록 개인 투자자분들 반대 매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버스 투자, 시장이 하락했을 때 오히려 수익을 보는 거꾸로 가는 투자죠. 이런 ETF 상품도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손실도 많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개인 투자자라면 이런 인버스 상품 있죠? ETF에 인버스 붙은 거 또는 레버리지 붙은 거 2배, 3배 먹는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투기입니다. 시장 타이밍을 맞추겠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절대 불가능합니다. 대응하면서 장기간 복리 수익률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가는 걸 목표로 하셔야 돼요. 그게 개인이 가장 큰 수익률, 가장 큰 부자, 큰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달아주시는 댓글 보면서 제가 힘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모든 댓글에 제가 답글을 달아드리지 못하는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제가 강조드리죠. 돈은 우리가 아는 만큼만 들어옵니다. 항상 공부하고 경험하고 노하우를 쌓아가셔야 돼요. 그럼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